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처리 기능 구현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문제들이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주소, 동별로 우리 카페 수,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의 평균, 그리고 최대값, 이걸 이제 조회해서 세 테이블로 생성하는 동별 카페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을 때 결과값이 얘랑 이제 똑같이 이제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테이블 생성 그 쿼리를 작성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지금 당장 속성 시트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꺼버릴게요.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지금 이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 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면적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지금 이렇게 두 개 테이블이 다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창 얘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가시킨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때 문제 첫 번째 맨 앞에 첫 번째 필드를 보니까 주소 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이제 화면상에다가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소 동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카페 수 얘를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카페 수라는 거는 카페 명 이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페 명 얘를 가지고 카페 수를 구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카페 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페 명이라는 거 요거 일단 더블 클릭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평균 면적이다, 최대 면적이다 이런 걸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봤을 때 그런 이제 필드는 따로 없죠. 그때 우리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상을 보니까 평균 면적과 최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고 최대값을 구해서 평균 면적과 최대 면적 요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건물 내부 면적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필드가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얘는 이제 평균 면적을 이제 구할 거고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또 더블 클릭해서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최대 면적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그 필드들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결과값은 주소동이라는 거 그거 별로 묶어서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요약이라고 있어요. 자,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요약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주소동별로 묶어서 표시해달라. 얘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이 카페 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카페 수 얘를 이제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약을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드 명도 바꿔줘야 되니까 요 필드 이름 맨 앞에 가서 여기다가 카페 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페 수라는 그 제목으로 카페 명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을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평균 면적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평균 면적이라는 거는 건물 내부 면적 이 필드를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한 후에 반올림해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이제 요약을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면 되겠죠. 그리고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속성이요. 그러면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가 소수 자릿수하고 형식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1로 써주고요. 그때 이제 형식은 0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반올림이 돼서 값이 이제 표시가 다 됩니다. 그럼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 요건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줬죠. 그때 이제 제목은 평균 면적이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맨 앞에 가서 여기다 이제 평균 면적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을 써주고 콜론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그 옆에 필드로 이제 이동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때 제목은 우리 이제 최대 면적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되니까 필드명 앞에 찾아가서 최대 면적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 면적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이 값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최대 면적이 넓은 순으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 얘기는 최대 면적이 이제 넓은 게 넓다 그러면 이제 큰 값이죠. 큰 값이 이제 맨 위로 올라오게 그렇게 이제 정렬하래요. 그러면 큰 값이 이제 맨 위로 올라오게 할 때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최대 면적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해서 화면상에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쿼리 디자인에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는데 평균 면적이라는 게 열 너비가 좁아서 이 값들이 싹 다 이제 샵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 필드명과 필드명 요 사이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해 주면 되죠. 지금 여기 보니까 평균값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분명히 설정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소수 자릿수가 엄청나게 길게 나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설정했던 게 적용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도 내가 뭔가 형식 속성을 변경했는데 잘 안 된다, 적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평균 면적 얘 이제 찍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이곳으로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형식하고 소수자릿수를 분명히 지정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소수자릿수를 1로 바꿔주고 형식을 다시 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킬게요. 그리고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드디어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돼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는 내가 문제 푼 거랑 문제 그러면 비교했을 때 데이터가 똑같아야죠.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주소 동이다. 그리고 카페 수, 평균 면적, 최대 면적하고 이 제목들 다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마곡동, 화곡동, 방화동, 내발산동, 등촌동하고 요 데이터도 요 순서대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똑같이 표시가 됐고 그때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전체 5개가 맞죠? 그리고 카페 수, 그리고 이제 평균 면적, 최대 면적 이 값들도 문제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값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 거는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서 6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는데 지금은 여기 그냥 60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60.0이 아니라 문제 그림과 똑같이 60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맞아 마무리하고 우리가 저장하고 끝내면 이 문제는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왜? 문제에서 분명히 AVG, MAX, 라운드 이런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어떤 특정 함수를 사용해라, 어떤 명령을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반드시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대로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건물 내부 면적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건데 이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이 필드를 AVG 요 함수로 묶어주면 이제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평균값을 반올림하래요.
해서 우리가 그 함수 avg 쓴 거를 라운드라는 이 함수를 묶어서 반올림을 시킨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건물 내부 면적이요.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이 필드를 우리가 avg라는 그 함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돼요. avg로 이렇게 이제 묶게 되면 이 필드 값을 가지고 평균 값을 구해주겠죠. 그렇게 평균 값을 구해놓고 이거를 라운드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라운드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여기서 이제 평균 값을 계산했다. 그 평균 값을 반올림을 해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평균 면적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사용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그 결과값을 화면상에 표시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요약을 아까는 우리가 평균으로 맞춰줬지만 얘는 이제 식에 들어있는 이 결과값 그걸 이제 우리가 화면상에 그냥 그대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면적 얘도 이제 한번 식 써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최대 면적,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제 max라는 요 함수로 요 필드를 그냥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가 max라고 써주고 그때 건물 내부 면적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필드를 이렇게 묶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max를 묶어서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최대 면적은 요 앞에다가 이 필드명 앞에 가서 지금처럼 max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분명히 max라는 그 함수를 썼는데 아까 요약에 최대값으로 돼 있던 게 max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방금 max 함수 썼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경되는 거는 채점과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서 요 이제 평균 면적을 구할 때 속성창에 들어가서 형식을 바꿔줬죠? 그거 이제 원래대로 다시 만들게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형식에 써져 있는 거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소수 자릿수는 그냥 자동, 맨 위에 보면 자동이라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다시 바꿔놓을게요. 그리고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제목들은 아까 확인했을 때 다 똑같았죠. 그리고 마곡동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등촌동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다 똑같았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 데이터 다 똑같죠. 아까는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 60.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쓰니까 문제 그림과 똑같이 6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과 완전히 똑같아졌죠.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조회를 해서 이 문제는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문제죠. 그러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쿼리 유형에 보면 이제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때 우리 지금 여기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이요. 테이블의 이름은 동별 카페 확인 이걸로 설정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테이블 만들기 이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새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건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동별 카페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글씨를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테이블 명을 쓸 때는 얘를 보고 써야 되겠죠. 근데 정신없이 막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이름, 쿼리 이름을 막 여기다가 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세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입력을 해줘야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누를게요. 확인해서 클릭.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쿼리를 다시 이제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5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로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표 다 풀었으니까 요 쿼리 요건 이제 꺼버리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에서 동별 카페 조회 이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동별 카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동별 카페 조회다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 쿼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다시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작성한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뜨는데 아까 분명히 제가 여기다가 max라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묶어줬죠. 아까는 좀 전에는 지금 이 위치에 max하고 그렇게 이제 써 있었는데 우리가 껐다가 다시 켜 보니까 최대값으로 이렇게 또 자동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바뀌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요 쿼리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우리 테이블 만들어진 거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 인사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에서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에 그 필드는 그림을 참조해서 수험자가 판단해서 설정하라 그랬죠. 지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으니까 따로 뭐 설정하거나 할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얘 이제 끄자고요. X 버튼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허가 연도별로 주소동별로 카페수 얘를 이제 조회하는 카페수 조회라는 크로스텍 쿼리 얘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크로스텍 쿼리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 이제 뭘 써야 되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허가 연도별로라고 했어요. 그러면 허가 연도가 지금 이곳에 쭉 들어있고 그리고 주소동별로라고 했죠. 주소동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 연도별로 주소동별로 카페 수를 조회한대요. 지금 이곳에 숫자 값들이 막 들어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카페 수 그거예요. 그러면 이 카페 수가 이제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소 동별 걔가 이제 우리 열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거고 허가 연도라는 게 우리 이제 행 머리글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크로스텍 쿼리는 행 머리글 하나, 열 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된 그 크로스텍 쿼리요. 그때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보기로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허가 연도라는 거는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2015년 이전이면 2015년 이전을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이제 연도를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2021년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IF가 됐든 이어가 됐든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함수를 못 쓰기 때문에 어차피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마법사가 아니라 디자인 보기로 그냥 만드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 이곳으로 먼저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보기 이걸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 그때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카페 정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테이블 추가할 거 더 이상 없으니까 얘는 그냥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지금 추가시킨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 그거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일단 맨 처음에 쿼리 유형부터 바꾸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텝이라고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허가 연도 얘가 이제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될 건데 허가 연도라는 거는 인허가 일자 이 필드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해 줘야 되는 게 2015년 이전인지 그거 이제 비교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인허가 일자 그 필드에 들어있는 그 값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인지 그 연도도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그때 인허가 일자가 연도만 들어있는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지 아니면 연하고 월만 들어있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을 열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카페 정보라는 이 테이블이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인허가 일자 그 필드에 그 데이터가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연도만 비교해 주면 되니까 그때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로 인허가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카페 정보 요 테이블 요건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허가 연도를 구하는 거니까 허가 연도다라고 해서 요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앞에다가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인허가 일자에서 연도만 일단 추출하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에서 이어 연도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놓으면 이제 연도가 추출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만큼을 이제 컨트롤 C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 놓고 여기서 이제 IIF로 이제 묶어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한 이 연도가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짝거나 같다 201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인허가 날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2015년 이전인지 그걸 이제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화면상에 뭐라고 출력해 줘야 돼요? 우리 2015년 이전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2015년 이전이 아니래요. 아니면 이 사이 연도인지 나머지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IIF 요 함수 요거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아까 이어 쓴 거 요만큼 이제 복사해 놨죠? 그거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해주고 지금 여기다가는 짝거나 같다 2020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거는 2020년보다 작거나 같아? 그렇게만 물어봤다고요. 여기서는 2016년 그걸 이제 안 물어봤죠. 왜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2% 넘어온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 뒤로 넘어온다고요. 그러면 2015년 이전이야? 물어봤는데 2015년 이전이라면 얘를 출력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나버려요. 뒤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2015년 이전이 아니다. 그 얘기는 2016년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뒤에서 2016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얘를 이제 만족 못하면 무조건 2016년 이상이라는 그 얘기니까 뒤에서 우리가 조건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면 2020년 이전이라면 그때는 이제 뭐라고 출력해라? 그때는 우리 이제 각 연도를 그냥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연도를 출력해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컨트롤 V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쓴 식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내가 지금 인어가 일자를 가지고 있다. 그 인어가 일자에서 이어 연도를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연도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는 각각의 연도를 그냥 출력해 주면 되지만 이 조건을 또 만족을 못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얘를 이제 출력해 주면 되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쉼표 찍어주고요. 요 뒤에다가 2021년 한 칸 띄고 우리 이제 이후 하고 요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IIF 그 함수 이제 두 번 열었으니까 맨 뒤에 가서 IIF 함수 가로 이렇게 이제 두 번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식 쓴 거 요거 이제 잠깐 보세요. 그러면 이 첫 번째 I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우리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이만큼이 전부 다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IIF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서 인어가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그게 2015년 이전이야?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얘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그 연도는 이제 2016년 이후의 데이터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그때 이 거짓으로 이제 찾아온다고요. 이 거짓으로 찾아왔더니 또 IIF가 또 있어요. 이 두 번째 이제 IIF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만약에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각각의 이제 연도를 이제 출력해 줘야 되니까 인어가 일자에서 이어 연도를 추출해서 그 값을 표시해라. 만약에 얘도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는 이제 나머지에 해당한다. 그 얘기니까 그때는 2021년 이후다. 얘를 이제 출력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분명히 문제에서 2015년 이전이면 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라는 기호를 왜 써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네이버에 제발 좀 찾아보세요. 네이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전이다, 이후다 이걸 이제 검색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한다, 기준이 되는 그때를 포함한다 써 있잖아요. 해서 는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붙여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전 얘는 이하 그 기호를 쓰는 거고 이후다 그러면 이상 그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지금 요 위치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허가 연도는 이제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쓸게 이제 주소동별로 표시해달라. 이걸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주소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허가 연도별로 주소동별로 카페 수를 조회하라 그랬어요. 카페 수는 지금 여기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카페 코드라는 거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카페 코드라는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주고 얘는 뭘 구해라?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서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허가 연도와 주소동이라는 거는 허가 연도별로 묶어서 이제 표시해 줘야 되고 주소동별로 묶어서 이제 카페 수를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 연도별로 묶어라. 주소동별로 묶어서 카페 코드에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묶은 거를 우리 크로스탭에서 이 허가 연도라는 거는 행 머리글로 쓸 거죠. 그리고 주소동이라는 거는 열 머리글로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카페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해서 지금처럼 행 머리글, 열 머리글 값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 건 다 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 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런 글씨들이 살짝 잘리죠. 잘리면 이 뒤에 무슨 글자가 써져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아예 안 되니까 우리가 열 너비를 이제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필드명과 필드명 그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열 너비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됩니다. 그때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보면 이제 필드명들이 써져 있죠. 허가 연도, 그리고 이제 내발산동, 등촌동, 마곡동, 방화동, 화곡동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2015년 이전,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021년 이후 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요 데이터 값들이요. 이 데이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 싹 다 이제 비교해 보면 똑같이 이제 나왔다고요. 그때 레코드의 전체 개수도 7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다 만들어졌네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요거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카페 수 조회라는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카페 수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 써놓고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우리 카페 수 조회다라고 해서 크로스텍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면적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조회할 카페 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해당 카페의 주소 정보를 조회하는 조회된 카페 정보 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매개 변수 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카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을 때 그때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카페 정보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면적 정보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추가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결과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카페 명이 있죠? 그러면 카페 명이라는 이 필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주소동이 나오죠? 주소동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상세 주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상세 주소 여기서 이제 또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 필드들은 전부 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카페명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카페명 그 필드가 지금 여기 있고 정렬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건물 외부 면적 그 필드의 값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는 결과값으로 건물 외부 면적 그 필드는 나타내지 않죠. 근데 그 필드의 그 값이 5 이상인 그 레코드만 조회를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 외부 면적이라는 거 요 필드를 추가시켜서 조건으로 이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 외부 면적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근데 이 값을 그냥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5 이상인 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다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외부 면적이 5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소동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주소동이라는 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필드의 그 값이 내발산동 그리고 방화동 이 두 개인 그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그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레코드만 조회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조건에다가 인 연산자 얘를 이제 이용해서 인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내발산동 그리고 우리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방화동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내발산동하고 방화동 그 데이터만 조회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두 개의 레코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라 했으니까 문제 시킨 것처럼 우리가 이제 not in으로 이제 묶어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not in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쓸 거 다 했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레코드가 쭉 조회가 돼서 나왔는데 지금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357개가 조회가 됐어요. 문제 그러면 9개만 조회가 돼야죠.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매개 변수 요 쿼리로 아직 안 만들어서 지금처럼 레코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맨 위에 이제 제목 보니까 카페명 맞죠? 주소동 맞죠? 그리고 상세 주소 맞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물 외부 면적에 대해서 아까 조건을 걸어줬어요. 5 이상의 그 레코드만 조회가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문제가 나와서 조건을 걸면서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예요. 이 건물 외부 면적을 쭉 봤을 때 전부 다 5 이상인 그 레코드들만 이렇게 이제 결값으로 나왔다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내발산동하고 방화동 이 두 개는 조회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키라 그랬죠. 지금 이 주소동 결과값으로 나온 거 보게 되면 우리 방화동도 없고 내발산동 그 동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 그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페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를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명에다가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매개 변수 그 창에 메시지가 있죠.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대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조회할 한 칸 띄고 카페명의 한 칸 띄고 일부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때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뭐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카페라고 지금처럼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카페명이 카페랑 똑같은 그 데이터를 조회해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카페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카페명에 요 글자가 앞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카페라는 요 네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조회하라는 그 문제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카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조회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카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조회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맞는 문자를 이렇게 이제 이용할 때는 문제 제시된 것처럼 라이크 연산자 요걸 이제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크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서 카페라는 이 네 글자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조회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요 만능 문자를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는 카페라는 이 네 글자가 들어갈 거고 이 네 글자 뒤에 만능 문자가 들어간다고요.
해서 카페로 시작하면 된다.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그냥 일부분을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받는다 했어요. 해서 얘로 이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그게 아니라 얘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주면 됩니다. 해서 앞에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능 문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그 네 글자가 지금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요 글자가 이제 C, A, F, E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고 그 앞에 보니까 별표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별표가 있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무조건 카페라는 요 네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를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그러면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이곳에 있죠?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그때 조회할 카페 명의 일부 입력. 그렇게 똑같이 떴죠? 띄어쓰기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카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는 9개가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카페 명이요. 카페 커디부터 시작해서 오솔 플랜트 카페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동도 보면 마곡동부터 시작해서 등촌동까지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고 그때 상세 주소도 보면 상세 주소도 지금 문제 그림과 똑같죠?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이 건물 외부 면적이 지금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얘만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문제 그림과 이제 똑같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이 건물 외부 면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킨 그 필드예요. 얘는 화면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얘는 표시라는 곳에 보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카페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완전히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쿼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조회된 카페 정보 이 매개 변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조회된 카페 정보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쿼리 이름 쓰고 나서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조회된 카페 정보하고 이렇게 쿼리가 작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문제 4번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면적 정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건물의 내부 면적이요. 내부 면적이 넓은 순으로 상위 5개에 해당하는 그 카페 정보를 조회하는 내부 면적 탑5 요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결과값이 나오도록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쿼리를 만들자고요. 자,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이 창이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카페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면적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할 거 없으니까 얘는 그냥 꺼버릴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맨 앞에 보니까
카페 이름이 출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카페 이름이 지금 우리 카페명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카페 이름은 표시의 예와 같이 카페명 필드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해서 카페명 예부터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건물 내부 면적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필드가 여기 있으니까 건물 내부 면적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주소동이요. 주소동이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주소동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곳에 다 갖다 놨습니다. 그때 카페명은 이제 카페 이름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요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카페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을 써줄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론으로 이렇게 찍어서 앞에다가 필드명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에 우리 이제 결과의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떴습니다.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지금 843개가 조회가 됐어요. 문제 그림에는 5개의 레코드만 조회가 됐죠. 왜요? 문제에서 건물의 내부 면적이 넓은 그 순서대로 상위 5개에 해당하는 그 카페 정보만 조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카페들이 싹 다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위 5개 그거 이제 표시하라는데 지금 여기서 원당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2개, 3개, 4개, 5개 요 5개 그 레코드 요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이제 상위 5개 그거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설정할 건데 지금 요 5개 그 레코드는 내부 면적이 넓은 그 순이 아니죠. 막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고 우리가 상위 몇 개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런 것들 이제 할 때는 속성 시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표시 숨기기 이곳에 있고 이곳에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가 뜨는데 그때 필드 속성이 이제 떴죠. 이렇게 이제 상위 몇 개를 표시해달라 그거는 쿼리 속성에서 해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런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선택 유형이 이렇게 이제 쿼리 속성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상위값 모두라고 다 되어 있죠. 모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상위 5개만 볼 거니까 여기다가 상위값 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상위값 5개 이렇게 이제 설정한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아까 제가 눈여겨보라고 했던 그 5개의 레코드가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됐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상위 5개요. 상위값 5개라는 거는 우리가 쿼리를 그냥 실행시켰을 때 위에 있는 그 5개를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제 설정한다고 해서 내부 면적이 넓은 순서대로 5개를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떤 순서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냥 쿼리 실행했을 때 그때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 그 위에서 5개만 보여달라 그겁니다. 얘는 그러면 내부 면적이 넓은 순으로 우리가 이제 상위 5개를 표시하려면 이 내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렬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 이 면적이 넓은 게 위로 올라오게 하려면 건물 내부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을 이제 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내부 면적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렬했기 때문에 제일 넓은 게 이곳에 나타나고 두 번째로 넓은 거, 세 번째로 넓은 거, 네 번째로 넓은 거, 다섯 번째로 넓은 거에서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 내부 면적을 봤을 때 문제 그림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써져 있는 카페명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별표로 막 표시가 돼서 잘 보이진 않지만 얘랑 똑같은 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주소동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그림과 비교해보면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카페 이름은 표시의 예와 같이 카페명이라는 그 필드에 마지막 두 글자를 제외한 앞에 있는 그 나머지 글자를 전부 다 별표 요걸로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카페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마지막 두 글자요. 마지막 두 글자 그러면 이제 원점 요 두 글자가 되겠죠. 이 두 글자를 제외한 앞에 있는 나머지 글자를 별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의 내용을 지금 좀 이렇게 변경을 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카페명이 지금 좀 이렇게 이제 6글자다. 그랬을 때는 뒤에는 요 두 글자, 요 두 글자는 그냥 그대로 표시하고 나머지 앞에 있는 이 네 글자는 지금 좀 이렇게 별표 4개로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카페명을 보게 되면 글자 수가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이 전체 글자 수를 먼저 구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렌이라는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이 카페명이 전체 몇 글자짜리인지 그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두 글자 빼고 마지막 두 글자 빼고 나머지 거를 이제 바꿀 거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글자가 있을 때 여기서 마지막 두 글자는 빼야 되니까 이 6글자에서 2를 뺍니다. 2를 빼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러면 요 네 글자를 우리 별표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된다고요.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스타벅스, 화곡, DT점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 스라는 글자가 이제 첫 번째 글자고요. 타가 이제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벅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글자. 스가 이제 네 번째 글자.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으니까 다섯 번째 글자. 그리고 화가 이제 여섯 번째. 곡이 이제 일곱 번째. D가 이제 여덟 번째. T가 이제 아홉 번째. 점이 이제 열 번째. 그렇게 해서 총 10글자가 되겠죠. 그 10글자 중에서 뒤에 있는 두 글자, 요 두 글자 빼고 나머지 앞에 있는 이 8글자를 별표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전체 글자 수가 이제 10글자일 때 그때 빼기 2를 해서 8개를 이제 별표로 바꿔달라. 여기는 이제 총 6글자니까 빼기 2를 해서 4개 글자를 이제 별표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표시를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렌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이제 요 필드명을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카페명이라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가로를 닫아 버리면 이 카페명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에 렌 글자의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글자 수를 구했을 때 거기서 빼기 2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6글자가 있을 때 렌에서 이제 6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빼기 2를 하면 이제 4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를 별표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0글자가 있다면 그때 빼기 1을 하면 이제 8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 8글자를 별표로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거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함수가 스트링, 요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요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 그 이제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개수를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문자를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게 우리 이제 스트링, 요 이제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렌이라는 요 함수로 빼기 2를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 놨죠? 요게 이제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요거 쓴 거는 잠깐 이제 잘라내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개수는 몇 개?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개수만큼 뭐를 우리 이제 요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nother side 하고 요 카페명이 있을 때 여기서 렌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이제 6하고 나올 거예요. 6글자니까 6하고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빼기 2를 해주면 이제 4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별표를 몇 개? 4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10글자짜리가 있다면 렌이라는 요 함수에서는 이제 10하고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빼기 2를 하게 되면 이제 8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질 거고 그때 뭐를? 이 별표를 몇 개? 8개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 이제 표시의 예에서 another side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에서 우리가 이제 해준 게 요 별표 4개 찍어라 요거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is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있는데 얘는 카페명 그 필드의 마지막 두 글자예요. 해서 another side하고 이렇게 있을 때 요 뒤에 두 글자 요걸 이제 추출한 다음에 이 두 글자를 요 뒤에다가 이어서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두 개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해줄 때 우리 라이트 함수 요거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앰퍼센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라이트 함수요. 해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카페명이요. 카페명이라는 요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 필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갖다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트에서 지금 이 필드명에서 이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가져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페명 그 필드의 마지막 그 두 글자를 먼저 표시해 주고 이 두 글자에다가 커피 얘를 이제 붙여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페명 결과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맨 뒤에 전부 다 이제 커피하고 요 커피라는 글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따로 이제 뭐 변경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그냥 커피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서 우리 이제 별표 얘네들이 이제 개수만큼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라이트 함수 여기서 이드하고 얘를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커피 얘를 이제 출력해라 라고 해서 커피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서로 전부 다 연결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지금 방금 우리가 구한 게 이 카페 이름을 이런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 카페 이름하고 카페명을 갖다 놨는데 카페명 요 필드 요거 이제 지워주고 방금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카페 이름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카페 이름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지상 얘네들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주소 동이라는 그 필드는 그랬어요. 그 필드가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얘는 형식 그 속성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표시하래요.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곡동 매장이다, 화곡동 매장이다, 방화동 매장이다 라고 해서 요런 이제 주소, 동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뒤에 매장하고 요 두 글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런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데이터를 먼저 출력해주고 그 뒤에 한 칸 띄고 매장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주소 동을 가지고 갈 거니까 주소 동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속성 시트에 우리 이제 형식이라는 곳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문자를 표시해 달라고 우리가 이제 골뱅이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 칸 띄고 매장 그거를 이제 그대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한 칸 띄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매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를 표시해라. 문자 데이터 텍스트를 표시해 주고 그 뒤에다가 한 칸 띄고 매장 얘를 그대로 붙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썼던 그 내용을 여기 이제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입력을 똑같이 이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성 시트 요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고요.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 나오나 안 나오나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마곡동 매장, 화곡동 매장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이렇게 나왔죠. 그때 매장하고 이 글씨가 잘려서 보이니까 열너비 요거 이제 조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카페 이름 여기는 이제 너무 커요. 열 너비가 너무 크니까 요 사이에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났을 때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봤을 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어요.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다 해줬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쿼리 꺼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내부 면적 탑5 요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을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해 가면서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내부 면적 탑5 하고 이렇게 쿼리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카페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면적 정보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건물 면적이 100 이상인 거 그리고 인허가 날짜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그 레코드만 조회하는 대규모 카페 정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건물 면적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인허가 날짜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때 중간에 보니까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문제의 그림과 똑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쿼리에 우리 쿼리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테이블 추가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카페 정보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면적 정보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싹 다 추가를 다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테이블 추가시킬 건 없으니까 여기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때 맨 앞에 보니까 우리 카페 명들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카페 명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주소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소동이라는 그 필드는 있어요. 근데 주소라는 이 필드는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이 주소라는 거는 주소동의 그 필드의 그 값과 상세 주소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우리 주소동이 지금 여기 있고 상세 주소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두 개 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여기 이제 네 번째 지상 보게 되면 M% 연산자 얘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주소라는 그 이름으로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주소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콜론 찍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필드 명이요. 주소동이라는 그 필드의 값과 연결시켜라. 뭐를 연결시켜라? 우리 이제 상세 주소라는 그 필드의 값을 연결해서 표시해 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앞에 있는 그 필드 값 이어서 얘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필드의 값을 연결시켜서 표시하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건물 면적 그거를 이제 표시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따로 이제 건물 면적이라는 그 필드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건물 면적은 건물 내부 면적이 있고 건물 외부 면적 그 필드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건물 내부 면적이다, 건물 외부 면적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그 값을 더한 값으로 계산을 이제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뒤에다가 우리 이제 건물 면적이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건물 면적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건물 내부 면적이요.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의 값과 더해라. 뭘 더하냐? 건물 외부 면적이요. 해서 또 대괄호로 묶어서 건물 외부 면적하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오타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이제 고쳐서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건물 내부 면적이라는 그 필드의 값 더하기 건물 외부 면적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건물 면적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형식 속성 얘를 이제 이용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0일 때 0.0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리고 지금처럼 실제 값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요 필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속성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라고 이렇게 떴고, 그리고 필드 속성 요 필드가 선택된 게 맞죠? 그때 형식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값이 0일 때 0.0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형식에다가 0.0 하고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이 없고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샵.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도 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이 0일 때 0.0으로 표시해라 그런 지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형식에다가 똑같이 0.0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 이제 두 번째 지상 요거 이제 싹 다 처리해 줬어요. 그리고 건물 면적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러면 우리 정렬이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 네 번째 지상은 아까 다 처리했고요. 마지막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은 게 이 이 두 개의 조건을 아직 입력을 안 해줬어요. 요거 이제 두 가지 조건 요거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건물 면적이 100 이상이야, 그거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조건 쓰는 칸에 가서 크거나 같다 100하고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인허가 일자 얘가 이제 2015년 12월 31일 이 전인 레코드만 조회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인허가 일자라는 그 필드는 따로 추가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필드를 이제 추가시켜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그때 인허가 일자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인허가 일자 요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조건 쓰는 칸에다가 2015년 12월 31일 이 점만 나타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2015년 우리 12월 31일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짜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는 얘가 내가 쓴 이 값이 날짜다, 그걸 이제 날짜로 이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앞뒤로 우리가 이제 샵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지나가면 문제에서 분명히 2015년 12월 31일 이 전인 레코드라고 했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왜 작거나 같다를 써요? 이 전이면 느는 안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자, 우리 이전하고 이후 좀 우리 네이버에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그때 결과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전이라는 이 말은 기준이 되는 때를 포함을 해서 그보다 앞이라고 되어 있고, 이후는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을 해서 그보다 뒤라고 돼 있어요. 해서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하니까 작거나 같다를 써야 돼요. 이후 그러면 얘도 기준이 되는 그 때를 포함하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줘야 됩니다. 해서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하, 그리고 이후가 나오면 이상, 그 기호를 붙인다. 요거 꼭 외우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날짜 이전인 레코드만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거나 같다 우리 이하 그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과 이 조건을 쓸 때 지금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죠. 왜?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이고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거죠. 해서 AND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 만약에 문제가
건물 면적이 100 이상이거나 인허가 일자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그 레코드만 조회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오화 조건으로 나왔다면 얘를 요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곳에 보면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해서 얘 또는 얘 그렇게 해서 오화 조건을 우리가 작성할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지금처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엔드 조건이니까 이렇게 이제 같은 곳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에 실행 아이콘이요. 실행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주소가 막 잘려서 보이죠? 그거는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주소가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날짜 좀 보세요.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데이터가 맞는지 그걸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2012년의 데이터, 15년 3월 25일의 데이터, 11년도 데이터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 날짜 이전인 그 레코드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다고요. 그때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지금 우리 거는 25개죠. 문제의 그림을 봐도 25개가 맞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그 얘기요.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제목부터 확인하자고요. 맨 위에 제목 보니까 카페명이다, 주소다, 건물 면적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문제의 그림과 똑같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인허가 일자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이제 결과로 표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얘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표시라는 곳에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실행이요. 실행시켜 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주면 요 쿼리도 다 만들었죠. 그러면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끄고요. 저장을 시켰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쿼리 이름 요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대규모 카페 정보하고 이렇게 우리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대규모 카페 정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뭐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고 이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